보통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생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패를 하고 이것을 보고 있는 당신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치브노트 악어입니다. 평생 써먹는 100% 선거법인 목표 달성 4단계, 즉 악어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단계인 목표 설정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목표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로 가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여러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즉 서울로 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버스, 자가용, 비행기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로 가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 방향이 부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행동을 할수록 목표와 점점 멀어져서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목표는 나중에 발생하는 단계, 행동, 보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잘 설정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3가지 원칙이 있고 이것을 준수할 때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목표 설정을 할 때는 동일한 영역, 즉 같은 카테고리에서 최소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동일 영역 최소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월급 이외에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벌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생각이란 걸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경제적인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기도 안 당하고 경험도 쌓고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럼 일단 경제 공부부터 하고 서적부터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6개월간 경제서적만 20권 넘게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한 1년간 월급 이외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이라는 목표 설정은 제대로 한 것일까요? 비유하자면 이 사람은 현 위치가 대전인데 굳이 부산을 경유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울로 가면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경험, 시간,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다. 물론 경제 공부를 하면 배경 지식도 쌓이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1,000만 원을 버는 것이 목표라면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목표 달성률을 높이고 성공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행동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접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생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패를 하고 이것을 보고 있는 당신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목표 설정에서 제1원칙은 동일한 영역 최소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소화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목표의 범위를 좁혀 나가야지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범위가 넓은 목표 설정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고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 꿀팁 하나를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목표 설정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알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최소화 목표 설정을 잘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목표 범위를 크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서 몇 년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 사람은 동일 영역의 최소화된 목표 설정을 잘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전혀 모르는 경제 영역에서 1,000만 원 벌기를 목표로 정한 사람은 동일한 영역에서 최대화된 넓은 영역의 목표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영역에서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면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 나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나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정한 목표를 롤 모델로 잡고 나에게 맞추어 목표 설정을 한다면 좋은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 달성의 완료일, 즉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됩니다.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중역 전원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경영회의를 했습니다. 시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극한까지 회사를 발전시킨 계획입니다. 극한 발전의 계획의 열쇠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입니다. 즉,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언제까지를 계속 묻고 답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경영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유능한 경쟁 상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그들과 경쟁에서 앞지르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앞지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맥스웰 커피 회사로 유명한 제너럴 푸드를 급속히 성장시켜 오늘날의 세계적인 회사로 키운 찰스 모티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한을 얼마나 중요시했던지 닉네임이 기한남이었다고 합니다. 데드라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최종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에 더 집중하는 현상을 데드라인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엘다 샤퍼의 실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5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라는 기한을 정한 경우 학생들의 66%가 돈을 받으러 왔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불과 25%의 학생만이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데드라인이 정해졌을 때 훨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처럼 목표를 설정할 때 기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삶은 유한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한이 없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 기간은 목표 설정 시 가장 앞에 표기하고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표는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목표를 숫자로 다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숫자로 변경하고 계량화하고 측정 가능할 때 성공 확률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하기라는 목표보다는 55kg까지 감량하기라는 목표 설정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정하고 실행하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목표를 수치화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최대한 숫자로 변경하여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할 때 목표 달성률은 올라갑니다. 결론입니다. 목표 설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잘 준수하여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확률은 급속히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 목표 설정을 할 때에는 동일한 영역, 같은 카테고리에서 최소한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 달성 완료일, 즉 데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노트에 적어보세요. 어떤 목표라도 이 원칙을 준수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보기에 목표 설정 시 도움이 되는 템플릿을 받을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체계적인 목표 설정을 원한다면 해당 템플릿을 받아서 목표 설정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